안녕하십니까. JTV 저녁 뉴스입니다. 오늘은 절기상 더위가 가신다는 처서였지만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익산 여산이 34.8도, 완주가 33.2도까지 기온이 올랐습니다. 전주 등 일부 내륙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3, 4도가량 낮았습니다. 내일도 낮 기온이 33도에서 35도까지 오르면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불볕더위가 이어지다가 주말에는 낮 기온이 31도 안팎으로 떨어지면서 폭염의 기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오늘 전북도청에서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호남 출신의 이 대표는 호남에서 정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예산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또 기획재정부가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던 새만금 남북 이축도로 예산으로 내년에 314억 원을 반영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많은 예산 가운데 새만금만 언급하고 바쁜 일정을 이유로 30분 만에 자리를 떠 첫 방문에 따른 큰 기대만큼 아쉬움도 컸습니다. 한국GM군산공장노조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부분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GM군산공장노조는 지난 18일 잔업근무를 거부한 데 이어 어제부터 하루 4시간 부분 파업을 벌이는 등 점차 파업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한국GM군산공장노조는 기본급 5만 9천 원 인상과 성과급 200만 원 지급, 신차 생산계획 확정 제시 등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에 열리는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의 입찰 공고를 두고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식물산업진흥원은 오는 26일부터 6억 8천여만 원의 엑스포 행사장 시설 제안서를 접수할 예정이지만 올해는 참가업체들의 실적 제한을 없앤 데다 주관적인 판단이 가능한 정성적 평가 항목의 배점을 크게 늘려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생물산업진흥원은 이에 대해 입찰의 문호를 넓혀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계약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집중 단속이 진행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오는 28일까지 성수품 제조 또는 가공업체를 중심으로 단속을 벌인 뒤 다음 달 13일까지 2단계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전통시장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추석이 다소 일러 햅쌀 출하가 늦어짐에 따라 외국쌀의 국산 둔갑 판매와 함께 구곡을 신곡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전북과 충남, 세종을 묶는 서부 내륙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내년부터 2016년까지 모두 5,400억 원을 들여 전북의 관광지와 충남, 세종을 연계하는 서부 내륙권 광역 관광을 신규 사업으로 신청한 결과 정부가 예산 편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부 내륙 광역 관광 개발이 최종 확정되면 익산 미륵사지와 완주 경천 저수지, 그리고 무주 태권도 마을을 잇는 관광지에 수천억 원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폐교 위기에 몰린 서남대학교를 도립대학으로 바꾸자고 제안한 전북도 의회 이상현 의원이 서남대 재정기여자로 예수병원을 지지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상현 도의원은 강원과 충북 등 8곳에 도립대학이 있다며 지난달에 서남대를 도립대학으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예수병원이 교육 능력과 재정 건전성을 갖추어 서남대 정상화 추진의 적임자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먼저 예수병원이 인수를 시도한 뒤 여의치 않으면 서남대를 도립대학으로 전환하자는 뜻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어려운 창업 여건 속에서도 전북의 사회적 기업이 164개로 늘었습니다. 전라북도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다양한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커져 지금까지 인증 사회적 기업이 98개, 예비 사회적 기업 66개 등 모두 164개의 사회적 기업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회적 기업의 매출을 늘리고 중도 탈락을 줄이는 작업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전주시 서서학동 흑석골에 전통 한지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전주 흑석골에 전통 한지 생산시설이 들어서면 한옥마을과 연계한 관광상품으로 큰 인기를 끌 거라며 정부의 국가 예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흑석골 전통 한지 생산시설이 정부로부터 타당성을 인정받으면 오는 2019년까지 한지 제조시설과 체험관, 그리고 전시관과 역사관이 들어섭니다. 동학 농민군 지도자인 전봉준 장군의 것으로 추정되는 묘역에 대한 발굴 조사가 이뤄집니다. 동학 농민혁명기념재단은 다음 달부터 전봉준 장군의 것으로 알려진 정읍시 웅동면 비봉리에 있는 묘소를 발굴해 전봉준 장군과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일대는 전봉준 장군의 유족이 살았을 가능성이 높고 묘비에는 천안 전시 장군의 묘라는 글귀가 써 있어 그동안 발굴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고창 출신의 근현대 유학자인 난계 임종수 선생의 후손이 난계 선생이 모은 옛 책과 생활유품 등 527점을 고창군에 기증했습니다. 고창군은 난계 선생이 율곡 이이와 송시열 등의 항맥을 잇는 전통 유학자로 유품의 역사적 가치가 높다며 다음 달에 유품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장수 노하리의 가야 고분 발굴에서 모두 6개의 석광묘가 확인됐고 철모 등 다양한 철기류와 토기류, 금 귀걸이 1점이 출토됐습니다. 발굴을 맡은 전주문화유산연구원은 석광묘의 형태와 발굴된 토기의 모습으로 봤을 때 장수의 가야계 고분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가야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잠시 후 JTBC 8시 뉴스 예고입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오늘 전북도청에서 호남권 예산 정책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새누리당은 전혀 진전되지 않던 새만금 남북 이축도로 사업비 314억 원을 반영시킨 성과도 내놓았습니다. 네, 오늘 협의회는 아쉬운 점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정현 대표는 바쁜 일정을 이유로 30분 만에 자리를 떴고 정부의 예산 절차상 협의회가 너무 늦지 않았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2달 앞으로 다가온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의 입찰 공고를 두고 잡음 일고 있습니다. 특정업체 밀어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자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은 경쟁 입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군산 페이버코리아 공장 이전과 관련해 개발 이익금을 놓고 군산시와 시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페이버코리아터 개발로 1,000억 원이 넘는 이익금이 발생했지만 시로 돌아오는 이익금은 전혀 없다며 특위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JTBC 8시 뉴스에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